가스 가격은요, 오르는 게 맞는 겁니다. 진작에 올랐어야 됩니다. 진작에. 미안하지만 가스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물건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나는 물건도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가 가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 가스 가격을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조정을 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이요. 당연히 가정용보다 쌌었습니다. 쌌었어요. 그래도 이제 이게 메가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 메가줄 이런 거를 썼을 때 이 가격이요. 가정용보다 한 산업용이 그럴 때 왜 산업용이 더 싸냐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가도 우리가 알잖아요. 벌크로 사면 양을 많이 사면 더 싼 겁니다. 산업용을 더 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산업용은 대량으로 사니까 가정은 소매고 산업용은 거의 도매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업용이 싼 거지 무슨 특혜 주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뭔 짓을 했냐면 산업용 가스 요금은 국제 가스 가격을 반영해서 10.88에서 33.25로 올렸어. 그러니까 3배가 올랐다고요. 산업용 가스 요금은 3배로 올렸는데 이거를요 가정용을 가스 가격이 3배가 올렸는데 동결을 해놨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있잖아요. 지금 가스 요금 올랐다고 우리가 지금 헉 하잖아요. 난방비 많이 올랐다고요. 여러분 이거요 지금 국제 그 가스 가격대로 하면 난방비가 요번에 오른 그거보다 2배가 나와야지 그게 국제 가스 값대로 우리가 뭘 한 거라고요? 그거 우리가 난방비를 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건요. 요번에 난방비 비싸게 나왔다고 하지만 국제 가스 가격대로 하면 어떻다고요? 지금보다 2배를 내야 된다니까요. 지금 가스값 미친 듯이 비싸다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중간중간에 가격이 오를 때 가정용 가스 요금을 올렸어야 되는데 문재인이 안 올리고 버텼어. 왜냐고요? 선거 치러야 되잖아요. 더 오른다 정도가 아니라 2배가 올라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재인이 속였다고요. 그래서 그러면요. 가정용으로 가격을 안 올리고 팔면 어떻게 돼요? 가스공사가 적자를 보면서 판 거야. 가스공사가 적자를 내면서 팔면 가스공사는 여러분 적자를 어떻게 메꿔야 돼요? 채권으로 메꿔야 되는 거죠. 네. 전기하고 가스 합쳐서 독일에서는 150만 원 나왔답니다. 12월에. 여러분. 요번에 가스 나온 거에 2배가 오르는 게 국제 가스 가격.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서는 어떻게 해요? 유럽 같은 데는요. 그러니까 방식의 문제인데요. 문재인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여러분 가스 가격이 이만큼 올렸습니다 하고 가스 가격이 그렇게 올라간 대로 청구서를 보낸 다음에 나라에서 연료 보조금을 내줬어야죠. 나라에서 연료 보조금을 주고 국민들한테 가스 가격이 올렸다는 걸 다 알려야죠.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계 가스 가격이 올랐는지 뭔지 아무도 몰랐던 거야. 이게 정치야? 이게 정치일까요? 이게 정치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유럽은 지금 우리가 전기 폭탄 맞았고 가스 폭탄을 맞았구나. 우리 이거 연료 줄여야 되겠다라는 자각이 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죠. 소비를 줄입니다. 그런데 소비를 줄이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몰랐으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라는 걸 모르니까 우리가 소비를 안 줄인 거야. 그러다가 요금 폭탄을 띵 맞았는데 이것도 반값이란 얘기지. 자, 여러분, 가스공사의 적자 수준이 장난 아닙니다. 이 적자 수준이요, 여러분. 2021년에는요, 1조 8천억 정도 민수용에서 빵꾸가 났는데, 2022년에요, 얼마 빵꾸 냈을 것 같아요? 가스공사에서? 얼마 빵꾸가 났냐면, 8조 8천억이 빵꾸가 났습니다. 8조 8천억을 빵꾸를 냈어요.
2022년에 네. 빵꾸 난 게. 뉴스에서는 상세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면에서는 상세히 설명을 하지만 이 전파를 타는 영상으로 보내는 뉴스는요, 여러분, 브리핑을 짤막하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한 얘기들을 안 하지만 뉴스에서 신문 기사로는 다 나옵니다. 신문 기사로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가격이 뛴 이유는 뭐예요? 뛴 이유는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 이렇게 가격이 뛴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여러분 그 노드스트림 그거 있잖아요. 그게 해상에서 그게 터졌죠. 그래서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스를 보내려고 하는 거 기존에 보냈던 것도 해상에서 누가 그거를 폭파시켰는지 사고인지 모르겠지만 가스가 끊겼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거는 천연가스라고 하죠. 파이프라인 타고 이렇게 가는 게 끊어졌어. 그러면 유럽에서 여러분 가스 어떻게 와야 돼요? LNG로 사와야죠. 액화석유. 그러니까 뭐예요? 액화시켜서 배에 실은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두세 배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럽이 되게 파이프라인 타고 오는 가스가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LNG보다. 그래서 여러분 문재인도 맨날 그 얘기했잖아. 러시아에서 이렇게 가스가 와서 북한을 통해서 오면은 우리나라 가스 가격이 3분의 1 됩니다. 막 그러면서 풍력 발전하고 뭐하고 하면서 발전기 터빈으로 가스 터빈으로 발전하는 거, 이거 러시아 가스 3분의 1 가격, 지금 우리가 쓰는 LNG의 3분의 1 가격으로 러시아 그런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배를 실어 와야 돼. 그런데 유럽도 파이프라인으로 싸게 들여오던 유럽도 LNG로 들여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LNG 수요가 폭증을 하죠. 그럼 뭐 LNG 수요가 이렇게 갑자기 러시아 가스로 이렇게 쓰던 게 LNG 선으로 해야 되니까 LNG 수요가 폭증을 하니까 LNG 가격이 빡 올라간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앞으로가 왜 더 문제냐?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 파이프라인으로 유럽이 그거로 복귀할까요? 그러면서 이 LNG 시장에서 한국하고 저기 한국, 중국, 일본 니네 그냥 LNG 써. 유럽은 다시 러시아 가스 쓴다.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고. 그런데 이제 이 물량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인데 프랑스는 여러분 이 가스 물량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프랑스하고 어떤 나라랑 정말 친하죠? 요번에 월드컵한 콰타르 있죠? 콰타르. 거기랑 프랑스랑 엄청 친하죠. 요번에 여러분 메시하고 은바페 소속 구단이 어디입니까? 파리 생제르맹이죠. 파리 생제르맹 구단주가 누구예요? 카타르 군주야. 카타르 임금님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새끼들끼리 결성지어했어. 카타르 국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은바페도 메시도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야. 그게 여러분 이게 농담같이 보이지만 그 아저씨는 그렇게 해가지고 파리 생제르맹 구단주하고 그러면서 프랑스가 있잖아요. 프랑스가 거기 카타르를 이렇게 해가지고 2027년까지 카타르가 지금 그 가스 생산량을 2배로 늘리기로 했어요. 그 2배로 늘릴 때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설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타르가 세계 지금 수출량으로는 거의 이 가스, 천연가스 1인데 그걸 물량을 2배로 늘리는데 그 2배로 늘리는 거가 어떻게 되겠어요? 프랑스가 입도 선매하고 있어요. 거의 그런 식이야.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은요. 그러니까 이게 2027년이 돼야 LNG 수요가 다시 공급이 늘어나면서 얼추 맞춰줄 것 같다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서도 골 때리는 게 그러면은 가스를 LNG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있잖아요. 그놈의 쉐일 있잖아요. 쉐일. 미국이 맨 처음에 쉐일에서 그 석유 원유 꺼내다가 나오는 가스들은 이거 버려 그러고 막 떼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처리 곤란하다. 근데 그 쉐일을 LNG로 하는 설비를 뭐 하네 뭐네 이렇게 쭉 나왔는데 쉐일 업체들이 투자를 이제 안 해. 그러니까 쉐일하고 석유 시장이 쉐일 원유와 그냥 원유 사이에 경쟁이 있고 그랬는데 쉐일들이 그거 저번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막 그 유조선들 어찌할 수가 없어서
내려놓을 수요가 없고 뭐 아니 수요가 갑자기 확 작살이 나서 내려놓을 데 없고 뭐 이러면서 원유 가격이 곤두박질 친 적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터지고 그때 이제 셰일들이 업체들도 과잉 투자를 했다고요. 이렇게 하다가 과잉 투자한 다음에 이거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투자를 많이 했나 보다 하고 꼬르륵 한 다음에 지금 그냥 파는 원유하고 생 원유하고 셰일 원유하고 가스 사이에 어느 정도 균형이 돼서 셰일 쪽에서 공급을 늘리는 게 지금 투자가 벌어지고 공급을 늘릴 기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가스 공급량 늘어나는 건 카타르하고 몇 군데밖에 없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저 유럽 국가들이 싹쓸이야. 유럽 국가들이 싹쓸이하면서 장기 계약하고 싹쓸이하고 나가면 그럼 우리 지금 이거 어떻게 뚫어야 되나? 그런데 이 와중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LNG 실어 나르는 배들은요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방 국가 중에서 LNG 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다네. 그래서 우리 LNG 선 많이 팔 거야. 그럼 LNG 선 팔아서 외화는 벌겠네. 외화는 버는데 그것도 LNG 수입은 이렇게 하고 비싸게는 또 이렇게 되고 이게 아무튼 제가 지금 LNG 얘기 나와가지고 지금 LNG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치 꼬라지나 국제 정치 꼬라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격 여기까지 다 한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하고 우리의 삶이 국제 정치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한국 정치하고 언론들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고 이렇게 겨울이 오면 지금 이렇게 가스 가격이 오르고 있고 우리들도 가스 가격이 쭉쭉쭉쭉 오릅니다. 이번 겨울에는 여러분 난방비 폭탄을 맞을 거예요 정도는 국민들이 알고 있었어야지 당연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윤석열 욕하면은 뭐 하자는 얘기야. 이거는 그냥 문재인이 똥을 토스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산업용은 메가줄당 가격이 33.25, 그리고 가정용은 18.39인데, 그러니까 가정용이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지금보다 2배 내야 돼요, 2배. 난방비 비싸다. 여러분 이건 비싼 것도 아니에요. 시가대로 가면 지금보다 2배가 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비싸잖아요. 국가에서 우리 재난지원금 줬듯이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을 하더라도 원래 가격은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맞는 거라고. 이종무님 감사하고 영숙이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